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PC방은 되고 학원은 안 됩니다. 복싱은 되는데 킥복싱은 안 되고 카페는 포장만 되면서 브런치 카페는 앉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집합금지되는 업종들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조치인 건 모두 알지만 그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이 점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집합금지된 업종들이 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강동구의회 민주당 의원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암 창업밸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안암동 일대에 정부 주도형 도시 재생으로 5년 동안 486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동구 안사동 유적지에 e스포츠 시설을 조성하자는 내용과 부족한 성내동 공영주차장 문제가 강동구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682명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매서운 상황인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무료 검사 확대와 중증 환자 병상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밤사이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682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498명입니다. 서울에서는 251명, 경기 215명, 인천에서는 37명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2월 이래로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긴급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지역에서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젊은 층이 모이는 대학가나 서울역 등 150여 개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해 집중 검사 기간인 향후 3주 동안 운영합니다. 수도권 선별진료소의 경우 주중에는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중증 환자 병상 확보 방안도 함께 발표됐는데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네, 정부는 12월 말까지 중환자 병상 154개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선적으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중에서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중증 환자 전담 병상으로 최대한 전환하고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협조 가능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증상이 잠시 호전되거나 중증 환자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준중환자로 분류해 탄력적으로 병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과 특정 지역에서 코로나19 중환자만 치료하는 임시병원 개념인 모듈 병원 등의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외에도 스키장 같은 겨울철 스포츠 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도 만들어졌죠.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리프트나 슬로프 등에서 대기 시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시설 이용 후 회식은 삼가며 물품 대여도 가급적 자제하고 개인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빙상장 같은 실내 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에선 21시 이후 운영 금지 조치가, 2.5단계에선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스키장 등의 실외 시설은 2단계에선 수용 인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입장이 제한되고 2.5단계에선 21시 이후 운영 금지가, 3단계에선 집합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협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누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집합금지가 시행된 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엄정규 기자 어서 오시죠. 이번에 집합금지 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것이 학원과 노래방 그리고 방문 판매 시설 등이죠. 네, 거기에 더해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포함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 특히 학원가의 반발이 큰데요.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 7일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학원을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연합회 측은 학원은 이용자가 특정된 업종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예. 반면 PC방과 영화관 등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곳은 오후 9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누가 이용했는지 알 수 있는 학원은 집합 금지가 됐다는 데 대한 반발입니다. 예. 특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 보면은 이 학원이라는 곳은 등록한 학생들만 이용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코로나에 확진됐을 경우에도 이 역학조사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는 학원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예.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현실은 학원을 못 가니 다른 곳에 아이들이 갈 수 있다는 게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다른 업종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많은 직장인들이 점심 드시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어떻게 보면 기본 코스죠. 예. 그런데 2.5단계에 접어들면서 매장 안에서는 취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패스트푸드점이나 빵집으로 옮겨졌죠. 핀셋 거리두기 상황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는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불가피한 조치인 건 모두가 인정할 텐데 한편으로는 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걱정됩니다. 네, 그래서 더욱 주목받는 것이 바로 정부의 피해 대책입니다. 네.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예산 확정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냈을 때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입니다. 여기에 3조 원이 배정됐는데 향후 코로나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 규모,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이른 시간에 핀셋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상향을 발표하면서 지금이 백신이 상용화 되기 전 마지막 고비라며 국민들에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는데요. 이후 정부도 철저한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버티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이 정부의 세심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엄 기자 수고했습니다. 현재 강동구 의원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연일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규탄 성명에 해당 구 의원은 법정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 측에서 재차 사퇴 촉구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태윤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구의원의 성매매 의혹이 번진 뒤 열린 첫 강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본회의 시작 전부터 해당 의원을 향한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국민의힘 의원 의석 투명 가림막에 붙은 겁니다. 의장은 즉각 제지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원님들께서는 부정질문한테 이렇게 붙이시는 게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없으면 안 해요. 있잖아요. 처음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뒤 성명서를 통해 해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이후 해당 구의원은 해명 기자회견에서 탈당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8일 제명을 촉구하는 2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1차 성명서에서 국민의힘 측은 해당 구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 이는 언어 도단이며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구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론에 실명을 공개했다며 성명서를 낸 국민의힘 의원 일동을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동구의 의장단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도서관 시일 내에 윤리를 구성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 없이 거짓 해명에 일관하는 전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단이 윤리위 구성을 지연할 시 계속해서 규탄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서외원 의원은 윤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징계위원회 회부권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 의원 서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안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매매 의혹으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강동구 위원회 측도 시민단체와 연계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틀 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강동구의회 구정질문에서는 암사동 일대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암사동 유적과 역사공원 일대를 게임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태윤영 기자입니다. 선사시대 한강유역의 최대 집단 추락지로 잘 알려진 암사동 유적. 이를 배경으로 역사공원이 조성되고 해마다 축제가 열리는 등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꼽힙니다. 인근의 2023년 완공을 목표로 8호선 연장 사업도 진행 중이라 개통 후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구정질문에 나선 조동탁 의원은 암사동 유적지에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며 이 일대 역사공원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e스포츠 시설을 조성해 활성화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번은 호기심에 유적지를 찾지만 그 뒤로는 많이 찾는 분들이 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사의 유적지와 연계하는 e스포츠 역을 만들고 주위에 게임 회사를 세워서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역사공원 내 e스포츠 시설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공원법상 해당 시설이 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e스포츠 산업이 갖는 잠재력에 공감하는 만큼 지역의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 고덕 베이스밸리 내 이케아 복합 상업 업무 공간에 e스포츠 게임장을 설치하여 e스포츠 게임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과 의회, 보건소 등 이른바 행정타운이 조성된 성내동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박희자 의원은 주차장이 없으면 사람이 몰리지 않는다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영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훈 구청장은 성내동 주차 여건 등 주차 수급 실태 조사를 통해 성내동 행정타운 복합개발 시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향후 5년간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주변에 정부와 서울시 예산 486억 원이 투입됩니다. 주민과 대학이 상생하는 안암 창업밸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성북구의회 정례회에서는 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79회 성북구 의회 정례회 도시관리국 예결산 심의. 이 자리에선 안암 창업밸리 사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안암 창업밸리 사업은 정부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예산만 해도 향후 5년간 국 10위를 합쳐 486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안암동 첫 주민 소통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 안암 어울림센터라는 것은 뭐냐면 주민들이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저희가 사업이거든요. 성북구는 안암 어울림센터 부지 확보를 위해 현재 토지주와 매매 계약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는 안암 어울림센터는 지상 4층 규모이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공간 활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주민협의체와 그다음에 SH공사에서 설계 시공 업체하고 같이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공간 재배치라든지 공간 배정을 한번 협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성북구는 안암 창업밸리는 창업에 역점을 둔 사업이라며 고려대 캠퍼스 안에 창업 스튜디오와 창업 스테이션 등이 들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창업 육성 지역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 학생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대 인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학생들과 주민들하고 같은 같이 해보자는 그런 사업 같은데 학생들은 여기서 뭘 해요? 창업 그 지원을 위해서 창업 스튜디오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창업 활동은 주로 그쪽에서 이루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장밋빛 기대 속에 이제 막 사업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안암 창업밸리 사업. 사업이 끝나는 2024년이면 주민과 대학이 상생하는 글로벌 창업밸리로 거듭날지 기대감이 높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해마다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함께 진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기부처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QR코드를 이용한 기부도 가능해졌습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올해 역시 지난달 13일부터 모금이 시작됐고 내년 2월 15일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는 주민들로부터 성금과 성품을 기탁받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쓰게 됩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 이번에 모금된 성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은 상황. 하지만 대면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부를 독려하거나 단체 모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자 자치구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동사무소의 일일 찻집이 커다란 모금원 중에 하나예요. 동에서는 가장. 근데 올해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성금 쪽에서 조금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황이 이렇자 올해 처음으로 QR코드를 이용한 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한 후 모바일 결제창을 통해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QR코드는 구청과 각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3,000원부터 기부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기존대로 주민센터 접수 창구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도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 민원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 그 QR카드 판을 다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그 우리 그냥 똑같이 제로페이나 뭐 이런 거 하듯이 QR코드를 해서 3,000원부터 뭐 이제 이렇게 자기가 하면은 바로 처리가 되니까. 한편 개인 기부자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 구청에서 기부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서울에서 몇 곳 남지 않은 달동네 중 하나인 홍제동 개미마을이 월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개미마을은 연탄을 들이고 집을 보수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개미마을의 겨울 풍경 조성엽 기자가 담았습니다. 멀리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촌과 대비되는 마을, 서울에서 몇 곳 없는 달동네 중 하나인 홍제동 개미마을입니다. 경사지에 아슬아슬하게 또아리를 튼 판잣집 사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이들이 터를 잡아 살았고 개미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해서 개미마을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재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무마된 후 듬성듬성 빈집들도 생겨났습니다. 지금 개미마을은 연탄 배달 등으로 겨우내 준비가 한창입니다. 구에서 무료로 배달하는 연탄이지만 주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에 넙죽받아 창고에 두둑히 쌓아둡니다. 아침에 석장, 저녁에 석장 하면 6장 있잖아요. 예. 11장 들어가겠다. 하루에? 예. 그래야 좀 따숩지. 집 보수공사도 한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고 보온에 강한 마감재를 둘렀습니다. 07번 마을 버스가 힘겹게 오르막을 오릅니다. 오랜 시간 주민들의 발휘된 버스입니다. 눈이 오면 운행이 불가했지만 3년 전 도로 열선을 설치하며 걱정을 덜었습니다. 산을 등정하듯 도착한 종착지에선 버스 기사들도 한숨 쉬어갑니다. 최근 회사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지만 꿋꿋이 버티는 중입니다. 힘들지 않은다고 해서 다 힘들죠. 이제 웬만하면 노인들이랑 웬만하면 다 집 앞에 내려주고 그래요. 매년 찾아온 겨울을 견딘 지 60여 년, 개미마을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지역에선 김치와 목도리 등 다채로운 도움의 손길을 준비 중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중랑구 신내동 일대는 주차장 신설 요구가 많았던 곳입니다. 봉화산역 환승 이용객들은 물론 인근 아파트 단지의 주차면 부족 때문인데요. 이런 신내동에 봉화산역 공영 주차장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 봉화산역 공용주차장입니다. SH가 행복주택을 건설하면서 만든 곳입니다. 지상 28면과 지하 72면 등 총 100면 규모. SH와 중랑구 간 업무 협약으로 중랑구가 주차장 운영권을 확보하게 됐고 이달부터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SH공사가 작년 10월경 그 행복주택을 건설하면서 총 100명 규모로 공용주차장을 건설하였는데요. 주차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중랑구가 SH공사 협약을 통해서 운영권을 확보하고 주차장이 위치한 신내동은 주차장 신설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의 세대당 주차면 부족과 봉화산역 환승 이용객들의 공용주차장 확대 요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봉화산역 공영주차장 운영이 신내동 일대 주차난 해소에 도움될 거라 보는 이유입니다. 그간에 주차난을 겪었던 신내동 지역 주민들한테 그 주차난 해소는 물론이거니와 그 신내동 신내 IC 일대 그 컴팩트 시티 등 대형 복합 개발 계획에 따라 미래 주차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봉화산역 공용주차장은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때문에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600원, 월 단위로 이용할 경우 5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주차장 수익금은 SH공사와 중랑구가 7대3의 비율로 나누며 시설 운영은 전체적으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강남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50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대상은 유흥주점과 부동산 임대업 등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제한 업종을 제외한 6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은 구청을 방문해 할 수 있고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예결위 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국별 보고를 듣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서대문구는 부가현 1회 1구역 준공, 가재울 5, 6구역 신축 아파트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0.2%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서대문역 뉴딜 사업 등 공공부문 투자 확대에 따라 세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가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은 6,855억 8천만 원으로 해당 예산안은 이달 14일 개수 조정을 거쳐 17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13살에)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오늘부터는 전동 킥보드 운전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제 몸만한 전동 킥보드를 과연 중학교 1학년이 안전하게 탈 수 있을까 묻는다면 그렇다고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국회에서 다시 재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때까지는 타는 사람, 걷는 사람, 운전 안 한 사람 모두가 주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